공부머리 독서법 그래요? 최승필 강사의 네. 이번 책을 선정한 이유는 음. 사실은 우리 책대리가 책을 읽는 활동인데 올바르게 책을 읽고 있나 아니면 올바르게 책을 선정하고 있나 뭐 거기에 대한 갈증이 내가 항상 있었고 그것 때문에 뭐 책을 이것저것 살피다가 괜찮은 책 같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뭐 전반적인 느낌은 어땠는데? 이번에 공부머리 독서법을 통해서는 지금 방금 말한 대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독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방향과 어떤 구체적인 실천법을 조금 배웠던 책 같아. 이 독서력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여기는 조금 디테일하게 풀어놨더라고 작가가. 그래서 나는 그게 좀 좋았어. 그렇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말하는 이 독서법을 통한 공부머리를 향상시키고 그걸 통해서 성적을 올리는 방법이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그런 그 뭐랄까 시험 체계에는 그러니까 이게 100% 맞다고 할 수 없어. 아니 100% 맞다고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 방법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시험 체계에서는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또 있는 것 같아. 그치, 그게 이제 사교육이지. 그치. 그걸로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커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 야, 너는 근데 고등학교 때 사교육을 좀 받았나? 사교육 계통을 아니, 좀 사교육을 받았나? 그냥 수학 과외만 받았고 나머지는 안 받았지. 학원 자체가 우리 동네에 하나밖에 없었는데 거기는 이제 거의 이제 그 한 중간 정도 되는 친구들이 다녔던 중하위권 애들이 많이 다녔던 곳이라서 상위권 애들은 거의 안 다녔어. 그러면은 여기에 적힌 것처럼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너는 상위권이잖아 사실. 뭐 퍼센트로 따지면은 뭐 한 5% 되나? 4% 되나? 3% 안에 들지. 3% 안에 들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학원 혹은 그런 이런 강의 사교육은 너한테 비효율적이었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그냥 이 독서를 통해서 학습 효과를 올렸다기보다는 교과서가 나의 독서 책이었지. 그래서 그 교과서를 통해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나의 그 학습 능력을 올렸던 거야. 일반 다른 여기서 나왔던 일반 뭐 소설이라든지 그런 지식 밖에 나와 있는 지식 독서를 통해서 나의 학습 능력을 얻는 게 아니야. 그럼 그 당시에 방향은 맞는 것 같아. 이 독서력은 어땠던 것 같아? 독서는 별로 없었어. 이런 그래? 그냥 무조건 그 학교에 있는 교과서와 그냥 그런 수업 위주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독서법은 없었지. 근데 어쨌든 그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그 독서법이 내가 교과서를 읽을 때나 내가 공부를 할 때 이게 적용이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도움이 대신 됐던 그 것 책이 막 예를 들어 네가 교과서를 읽었어. 그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었던 거잖아. 그렇지. 이해가 안 되는 건 없었던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또 이해가 되려고 노력했던 거고 거기 안에 있는.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또 어느 순간 이해가 됐고 누군가에게 그렇지. 물어보기도 했고 뭐 그랬던 거네. 그렇지. 근데 약간 조금 그러니까 약간 퀘스천인 부분은 이게 그러니까 효율적인 사교육도 있잖아. 그런 건 어떤 부분이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100번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걸 누구한테 한 번 들으면 이해가 될 때가 있잖아. 그렇지. 맞아. 그런 부분이 너가 말하는 부분이 사교육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장점이고 또 그러니까 학교 내신 같은 경우에는 너무 범위가 많다 보니까 그런 범위를 확 줄여가지고 반드시 핵심만? 외워야 될 것들 핵심만 줄여주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 안 되면 어쩌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줄이고 요약하는 과정을 자기가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게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그게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더라도 누구한테 배우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그게 학습이 돼. 그래서 읽다 보면은 선생님도 어떻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어떻게 알겠어. 그걸 뭐 배웠으면 모르겠지만 그냥 스스로 그럼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그러면 너 요번에 이제 우리가 책대리 하면서 책을 그러니까 한 30회 지금 벌써 32번째 읽고 있잖아. 그러면은 네 독서력이 좀 증가한 것 같아? 예를 들자면 초록을 정리한다. 여기에 초록이란 단어가 나오더만. 초록지도. 이 요약을 하거나 초록을 정리할 때 네 능력이 좀 증가한 것 같아? 32의 책대를 통해서?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제 요 방향에 맞춰서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책을 한 권 쌓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 책대를 통해 가지고. 오케이.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난 이만큼의 책을 그냥 32권을 읽었어. 이 정도 수준. 그리고 일주일에 이제 한 권 정도는 내가 자연스럽게 책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어. 그 정도의 어떤 독서 읽기 능력은 돼.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거를 요약하거나 여기서 이제 이따 얘기하겠지만 어떤 지식을 내면화하거나. 그치, 지식을 내면화한다는 단어가 나오더라고. 그리고 이야기 책을 읽으면서 고민을 하면서 어떤 그 작가의 의도에 대해서 계속 퀘스천을 두면서 읽었던, 그러면서 나의 어떤 그런 상상력을 키우고 생각을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굉장히 부족하다 생각이 든 거지. 그게 정서적 추론이라 그랬지? 정서적 추론. 정서적 추론. 그게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지난 32회까지를 돌아보니 나는 그랬다. 나도 비슷해. 나도 비슷하고 어쨌든 한 주에 한 권을 소화할 수 있도록 내 일정을 조율하고 땡기고 하는 거는 가능해졌다는 거지. 오케이. 맞아. 그리고 이걸 정리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려. 거의 책을 한 권 읽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야 되나? 나도 매 회마다 그래. 정리를 해서 올리잖아. 그 카페에 올린 그 요약 노트가 좀 허접할 수 있는데 그거를 만드는데도 거의 진짜 너 말대로 책 한 권을 읽는 것 같은 수준. 그치. 그 시간만큼 아니죠. 한 반 정도는 들린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이제 예를 들어 뭐 양이 A4 용지 한 4장이다. 그러면 한 2장 적다 보면 짜증나는 거야. 그렇지. 와, 이걸 내가 책을 한 권을 다시 읽고 있나 생각이 드는 거야. 맞아. 진짜 그 정도로 시간이 들더라고. 그게 하나 있어. 지금 이 책 공부머리 독서법을 읽고서는, 그러니까 우선은 책을 읽으면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올라가고 그 능력이 올라가면 학습 능력이 향상한 효과를 온다는 게 이 책의 그 요약인 것 같아. 그래서 핵심이다. 핵심이다. 그래서 독서라는 것이 결국은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수학 능력이라고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수학 능력. 그러니까 학습을 수행하는 능력, 수학 능력. 수학 능력. 근데 그 학습 능력은 그 독서법은 어렸을 때 재미를 붙이고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천법에 대해서 나와 있었고, 또한 추가로 이 독서라는 이 책이라는 것은 크게 이야기책과 지식 독서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야기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 지식 독서를 읽는 방법에 나와 있다. 이 정도. 이런 공부머리 학습법이라는 게 이 작가가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학생들이 진학을 하면서 실제로 그 학년에 맞는 그러니까 성적이 대폭 떨어지는 애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지. 그 현상이 도대체 왜 생길까로 이 책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사교육이 팽배한 시장인데 그 사교육에 의지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이제 읽고 독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받아들이면서 공부하는 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중학교에 가면 중학교 책,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책, 여기에 이제 적응을 못 한다는 거지. 양이 이제 팍팍 늘어나고 그걸 모두 사교육에 의지할 수 없으니까. 근데 더불어 여기서 독서력이라는 게 이제 읽는 능력과 추론 능력, 사고 능력이었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수학 능력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게 속독이랑은 조금 안 맞다. 속독이라는 건 단순히 전반적인 흐름과 맥락만 이해하고 큰 스토리만 이해하는 거지,
하나의 디테일한 것을 다 해석하고 거기서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들일 수 없는 독서다. 그렇지.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 why, 왜라는 걸 붙이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맞아. 그 정도 나는. 그 정도. 맞아. 방금 너가 지적했던 슬로우 리딩. 그다음에 그 슬로우 리딩을 통한 why, 질문을 던지는 독서법을 하고 있지 않다. 단순히 맞아. 한 권 끌고 내용을 정리하는 수준. 그러니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정리를 안 할 때보다는 지식이 쌓이긴 하지만 굉장히 얇고 금방 또 잊혀버리고. 그러니까 슬로우 리딩이란 결국은 고민하고 책에 들이는 시간이 많을수록 여기의 내용을 내면화하는 데 많이 그 도움이 되고 그 기억이 오래 가고 많이 남는다라는 내용 같은데 그게 좀 부족했어.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왜 우리 뭐 소설책도 읽었지만 왜 작가는 이렇게 시작을 했지? 왜 이렇게 흘러가지? 어떤 의도인지를 한번 생각하지 않고 그냥 쭉 받아들이기만 했어. 지식 독서도 그냥 지식 독서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 나오잖아. 그냥 문맥으로 유추를 하지 그 내용 모르는 거를 파고들어서 정확히 나의 지식으로 하지 않았고 그냥 단편적으로 받아들였다. 이게 그치. 지금 나의 문제야. 여기에 어린 왕자 얘기를 예를 들면서 깜짝 놀랐어. 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러니까 단편적인 독서를 하는 그걸 어린 왕자 잠시만 한번 거기 한번 가볼까? 어린 왕자. 소독서가 소 제목이 뭐지? 여기 검색 기능이 있어서 뒤쪽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찾았다 나는. 그 소제목이 뭐야? 소제목이 되게 좀 보기 복잡하게 돼 있더라고. 소제목이 내 소제목이 뭔지도 몰라. 이렇게 챕터 53인데 거기 뭐 안 써. 슬로우 리딩. 여기 슬로우 리딩 나오네. 샅샅이 살펴보고 끊임없이 질문하라. 다음 페이지. 오케이. 잠깐만. 찾았어. 도입부를 내가 잠깐 읽어볼게. 이 도입부를 통해서 이제 왜라고 이제 계속 찾아가는데 어린 시절 화가가 꿈이었던 나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그렸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고 모자라고 했다. 나는 사람들이 그림을 알아보지 못한 데 실망해 화가의 꿈을 포기했다. 그냥 우리는 그냥 단편적으로 여기를 보아뱀을 그렸고 화가의 꿈을 포기했다라고 하는데 이 작가는 왜 이렇게 시작했을까? 라고 우선 질문을 했네. 그렇지. 그리고 그 해석도 적혀 있을걸? 이렇게 나와 있네.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생테치베리가 어린 왕자를 통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어린 시절입니다. 생테치베리는 누구나 갖고 있었지만 자라면서 잃어버리게 되는 어린 시절의 마음, 진짜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 이 도입부를 통해 독자들에게 선전포고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다음 책의 내용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때 이제 어린 왕자가 나오고 어린 왕자가 사막에 도착을 하고 비행사가 된 어린 왕자가 사막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 근데 이 뒤에 해석 중에 이 어린 왕자가 작가 그 자신이라는 얘기를 그치. 해석을 하잖아. 그렇지. 또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아니 이거는 저기 학습을 통해 배웠었어. 아. 해석을 통해서. 해석집을 통해서. 예, 그런 기억이 있어. 근데 이거를 내 스스로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전혀. 나는 학습을 통해서 배운 것도 기억이 없고, 그냥 어린 왕자는 생텍쥐베리가 만든
책 속의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투영된, 그렇지. 그러니까 제 3의 자신이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 그러면서 자기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어린 왕자한테 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그 소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아이템 하나하나가 뭐 비행기 조종사 이것도 다 의미가 있었던 거야. 괜히 비행기 조종사가 아니야. 수많은 직업 중에서 비행기 조종사가 아닌 거고 그 조종사가 바다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도시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사막에 떨어진 거는 또 그만의 또 이유가 있는 그거를 계속 궁금증을 품고서 그 작가의 의도를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근데 여기서 내 퀘스천이 하나 있는 게 실제로 작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안 했을 수도 있지, 그치. 근데 중요한 게 본인의 어떤 논리로 이걸 해석해 나가는 그런 사고력,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지. 맞아. 그래서 우리 책들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이게 혼자 보통의 어떤 그 독서라는 것은 혼자 하거나 단편적인 거를 그냥 줄거리를 요약해서 남한테 전달하는 수준에 멈추는데 우리 책대리만이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 같아. 예, 각자의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왜 했을까 던지고 그러니까 상대한테 얘기하면은 좀 더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잖아. 있지. 그리고 상대방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찝어줄 본인은 논리적으로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들었을 때는 그것이 조금 논리에 맞지 않다고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래서 다시 고민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은 그거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거를 들으면서 굉장히 센세이션하다고 느끼면서 또 한 번 나의 어떤 그 틀을 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하여튼 그게 이제 또 두 번째 질문이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책들이 어떻게 이 독서 훈련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슬로우 리딩이 나는 좀 부족하다. 독서 능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 슬로우 리딩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하는 독서법. 그리고 그거를 찾아가는 어떤 노력 이런 것이 이게 부족했다. 이거를 어떻게 책대리에서 좀 그러니까 극복하고 발전시켜 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과제인 것 같아. 네가 던진 질문이 왜 독서가 필요하냐? 너는 왜 독서가 필요한데? 나. 이것저것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나머진 다 그냥 뭐랄까 보기 좋은 거고, 그러니까 보여지기 위한 그런 이유였던 것 같고 진정으로는 뭔가 삶의 재미를 하나 더 하고 싶다. 오 예상하지 못한 대답인데? 그게 그냥 내 깊숙한 그거 책을 통해 그것만 그러니까 내가 요즘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를 이렇게 마시고 찾아보고 또 와이프도 그쪽으로 또 하니까 이렇게 가면서 지금 최근에는 그 그걸 샀거든. 에스프레소 자동기를 샀어. 네, 그냥 에스프레소기를 샀다고? 그거 그 캡슐? 아니야. 70만원짜리 그냥 콩을 넣으면 블렌딩하는 거? 콩을 넣으면 알아서 갈려가지고 에스프레소로 쫙 압출이 돼서 나와. 그게 나와? 스타벅스 같이 이렇게. 그걸 샀단 말이야. 이거 확실히 커피 맛이 다르고 또 커피 콩도 이제 좀 더 좋은 걸로 사고 하다 보니까 그 커피의 향이 훨씬 더 풍부해지면서 그 맛의 깊이를 좀 더 알게 돼. 그러니까 커피가 점점 더 맛있어지는 거지. 더 맛있는 커피를 찾아가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 아침에 커피를 탈 때의 즐거움이 생기더라고. 예전에 믹스커피 현장에서 막 먹을 때는 몰랐는데 근데 지금은 그 커피가 주는 재미, 커피가 주는 행복이 있어. 그런 것처럼 책도 처음에 책을 안 읽으면 책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을 모르겠지.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이거를 책을 계속 읽다 보면 책만이 주는 행복이 있을 것 같아.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
인생에 그게 없어도 살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있으면 더 재밌고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게 내가 책을 읽는 하나의 동기이자 이유인 것 같아. 이번 질문을 계기로 만들어낸 답이야? 아니면 예전부터 고민해보니까. 생각해왔던 거야? 예전부터 은연중에 생각해 왔지만 그게 이렇게 뭔가 말로 나오지 못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근데 계속 고민하고 고민하다 보니 그런 게 답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회를 보는 눈이라든지 나만의 어떤 가치관이 세워지고 다양한 많은 지식이 생기는 거는 부차적인 것 같고, 그래서는 그렇게 되면 더 좋고, 그게 이제 나의 생활과 나의 어떤 사회 활동에 도움이 되면 더 좋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책을 통한 재미, 행복을 알고 싶다는 게 동기야. 읽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 왜냐면 아까 커피도 얘기 들었지만 다 그런 것 같아. 뭐든 이제까지 돌아보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됐을 때 그게 주는 행복이 있더라고. 그걸 하지 않았을 때는 모르는 재미인데, 그러니까 책도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요즘 한 32회 정도 되니까 조금 알겠어. 이게 혼자 내가 독서하는 그 시간 자체가 주는 즐거움, 약간의 행복, 뿌듯함, 그런 게 있다 보니 좀 더 지속하고 더 이게 오래됐을 때에는 더 많은 재미와 행복을 주겠다. 그러면 다른 부차적인 걸 다 떠나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책을 통해 읽어보니 더 부차적인 더 많은 것들이 생기게 되니 더 좋은 거고, 그러게 기대가 되고, 그건 기대인 거지.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난 그래. 이번에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좀 더 마음이 편해. 이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예전에는 조금 더 조바심이 났던 것 같아. 너가 말한 대로 욕심이 있다 보니 책을 통해 뭔가를 가시화해야 되는 거야.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것보다, 방금 말한 거에 초점을 두니까 좀 더 긍정적인 방향인 것 같은데? 그래. 너는? 처음에 책 대리를 하자고 할 때 어떤 그런 동기가 너의 독서 동기 아니야? 독서를 하는 동기?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독서를 생각의 도구라고 생각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론 재미도 있고 뭐도 있겠지만, 나는 생각이 막 발산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수렴하는 스타일이거든. 이렇게 한 지점으로. 근데 독서를 하면은 내가 원하지 않은 부분에서 가지를 칠 수가 있어. 다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맞아. 관점, 다른 지점. 나는 그래서 계속 다른 종류의 독서를 하고 읽고 생각하는 그 과정이 나는 필요한 사람이라고 나는 나를 정의해. 그래서 나는 독서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게 이 너의 말대로, 동기가 되는 거구나. 이 말대로 재미도 있고. 잘. 근데 아니, 예전에는 책을 통해 계속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것 같아. 지금도 아직도 남아있지만, 물론 얻게 되고 얻어야 되지. 근데 거기에 이렇게 매몰되다 보니까 독서가 힘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독서를 안 보고 공부로 본 거야.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런 애티튜드가 있었지. 근데 좀 더 자연스러워져도 된다. 그냥 좀 더 그냥 하나의 취미로 해도 된다. 왜냐면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독서를 통한 어떤 향상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테니. 근데 거기에 포커스를 두면 너무 힘들다. 근데 지금도 내가 봤을 때 네가 말은 이렇게 벌벌리 약간 버려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네 근원에 있는 이 맞아. 배어 있는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아까 네가 그 지식 독서를 그런 방식으로 하자는 것도 난 똑같은 발현이라고 봐. 스터디 맞아. 방식 딱 그렇게 난 받아들여지거든. 그리고 하나 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방식보다는 그러니까 네 말대로 그러니까 나이에 맞는 방식이 좀 있지 않을까? 맞아. 조금 깊은 사유를 한다거나 뭐라고 해야 될까? 뭐를 다 알아야 된다라는 강박관념보다 그걸 이해해가는 과정들이 우리에겐 이미 있었잖아. 이미 뭐 36살 살아오면서 그런 걸 다 부딪히면서 이해해 왔잖아. 사회 현상들이라던가. 맞아. 그걸 조바심을 굳이 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맞아. 근데 대신 거기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만약 있다면, 그러니까 그게 뭐 네 말대로 어떤 인공적인 욕심이 아닌 자발적인 호기심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공부하겠지. 맞아. 안 그래? 맞아. 사회 상식에 대한 지식에 대한 자연스러운 호기심이 있었다면 내재적인 호기심이 있었다면 이미 스스로 공부해서 알고 있겠지. 맞아. 지금 우리의 상태는 사회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강박에 의해서 아씨 공부해야 되나? 알고 있어야 되나? 이러는 것 같아. 혹은 어쨌든 이 내면적인 것보다 이 외적인 게 더 많은 것 같아. 맞아. 진짜 그래. 영도야, 진짜 미안한데. 가야 돼? 잠시만. 가자. 오케이. 준비하고 계셔가지고. 알았어. 마지막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더라. 어. 자, 여기까지 합시다. 하나, 둘, 셋.